안녕하세요. 인강회로 끝내는 기초 디자인 툴을 맡은 유영진입니다. 오늘부터 저하고 기초 디자인에 관련된 이론과 특히 이제 투시를 이용한 이론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입체를 갖다 좀 더 부각되게 더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점, 2점, 3점을 이용한 투시도법에 대한 이론 및 그리고 그것들 갖다가 박스를 좀 이용해서 기하등을 이용해서 투시를 좀 응용해서 해보는 그런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수업이 기초가 돼서 앞으로 더욱더 입시를 할 때 그 개체들을 좀 더 부각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점들을 좀 더 많이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투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보통 뭐 1점, 2점, 3점에 관해서는 익히 좀 들어보는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1점 투시. 네, 1점 투시. 그러니까 보통 점 하나를 가지고 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할 게 뭐냐면은 점을 하나 가지고 여기서 선을 연장을 해가지고 박스를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입체적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박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점을 하나 찍었어요. 점을 하나 찍었기 때문에 1점 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점은 이 관찰자가 보는 눈높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요. 눈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시점에서 그냥 수평선이고요. 여기를 좀 더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물체가 약간씩 왜곡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점 자체도 내가 보는 시점보다 좀 더 위에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아래에 있거나 해서 공간감이 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시점들은 그냥 평지에 서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특히 이제 투시가 좀 더 심하게 왜곡되는 경우에는 물체를 가까이 가서 봤을 때가 좀 더 많이 왜곡이 되겠죠. 요거 일단 박스를 그린 요령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1점을 먼저 찍어요. 점을 찍고요. 그리고 일단 수평선을 쭉 긋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관찰자가 보는 눈높이라고 했어요. 점은. 여기서 쭉 선을 연장합니다. 이거 왜 이 선을 먼저 그냐면요. 그 기준이 되는 면을 먼저 그려줘야 그걸 가지고 박스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기준면을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체를 아래에서 위로 보는가. 그러면은 밑면이 보이겠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은 윗면이 보이겠죠, 윗면.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내가 위를 보느냐, 아래를 보느냐 이 차이예요. 이렇게 되면은 밑면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랫면이 보이겠죠. 윗면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눈높이보다 위에 있으니까 밑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수직선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선을 쭉 연장을 해서 얘하고 또 기울기 비슷하게 그어주면은 이게 바로 1점 투시에 의한 박스가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아래에다 그릴 수도 있겠죠. 뭐 이쪽에서 소수점 하나 가지고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준면을 먼저 설정하고 뭐 이거는 이렇게 수평으로 그어도 되고 사선을 그어도 돼요. 대신에 이제 얘하고 얘는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쭉 연장을 해줘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얘하고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그어줘요. 그러면은 위아래가 다 1점 투시에서 그려진 그런 박스가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소실점을 향하고 있는 선분들만 기울어져 있고요. 나머지들은
각각 그 선들이 같은 기울기로 되어 있어요. 얘하고 얘는 같은 기울기고 얘하고 얘는 또 같은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유의를 해서 일단 중요한 건 이거죠. 소실점. 소실점이 하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점 투시. 일단은 눈높이 설정을 해줘야죠. 관찰자가 보는 눈높이. 그러니까 수평선을 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평이 되고요. 이렇게 수평이 되고 여기다 점을 찍고 얘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얘도 이렇게 수평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는 물체를 이렇게 보는 때도 있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찰자가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찰하는 것들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자기가 좀 더 다르게 시각적으로 구성을 할 때 그때 써주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좀 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봅니다. 자, 똑같아요. 또 기준면을 설정해요. 기준면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요.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고 얘도 이렇게 커져요. 일단 밑면이 그려졌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선을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 좀 만나는 점에서 얘하고 이렇게 가주죠. 예. 그리고 또 아래다 또 그려준다면 얘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점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그 점을 바라보는 선분들은 또 기울기가 또 그쪽에 맞춰서 기울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외에 그 소실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선들은 기울기가 같아요. 얘네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의 기울기는 본인이 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자면 이렇게 기준면을 그려주고 소실점 연결해주고 얘를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이렇게. 그냥 같죠? 다 같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점. 네. 3점은 점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얘를 그려주고 여기서 점이 하나 더 추가돼서 지금 얘네들처럼 기울기가 얘들은 다 똑같지만 이 기울기가 좀 더 달라지겠죠. 일단 소실점을 가지고 수평면을 설정하고 이거는 관찰자의 눈높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똑같아요. 일단 기준면 설정. 눈높이보다 위에 있으니까 아랫면이 보이도록 먼저 그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줄 게 이제 이때 솔점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모서리 부분을 가지고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뭐 박스의 두께를 설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 위하고도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소시점 하나 더 찍고 내려주고 두께를 설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3.2 박스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우리가 투시도법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투시해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지금 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쭉 가고 얘도 얘하고
쭉 가고, 얘는 이 부분하고 쭉 가고 쭉 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안 보이는 면이 그려지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쭉 가서 그려지고, 얘도 여기하고 가고, 얘도 쭉 가서 얘하고 연결이 되면은 안 보이는 면이 이 안에 또 설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면들까지도 투시를 하게 되면 그릴 수가 있어요. 얘도 이쪽에서도 그릴 수 있겠죠. 여기도 이 부분 가서 쭉 가고, 네. 얘도 이 기울기와 같이 이렇게 가고, 이 기울기하고 똑같이 여기서 가게 되면은 얘도 안 보이는 면이 이 뒤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박스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얘도 뭐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식으로 얘도 이렇게 그려주고 나와주게 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노란색은 보이지 않는 면을 그려준 거고요. 흰색은 밖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을 그려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점과 2점과 3점 투시를 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하자면은 이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또 더 추가가 더 돼야 돼요. 말하자면 이제 이 등분이라는 거거든요. 등분. 그러니까 등간격, 같은 간격으로 나눠주거나 같은 간격으로 그려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박스를 그렸는데 이 박스를 가지고 계속 같은 크기로 그림을 그리려면은 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가물해서 그리기에는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럴 땐 작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을 연장을 시켜요. 그리고 얘를 중심을 이렇게 찾아줘요. 중심 찾고 이 점에서 다시 평행하게 이렇게 선들을 쭉 연장을 시켜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연장을 시켜줘요. 이렇게 쭉 가서 만나는 점에서 내려주게 되면은 얘하고 같은 크기의 박스가 계속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간격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잘을 안 되고 하니까 점점 작아지는데, 이 투시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했으면은 얘하고 이용해서 응용을 해봐야겠죠. 소시점 하나 가지고 연장을 해서 박스를 하나 그려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봐요. 그리고 얘를 중심을 나눠주고 이 점을 가지고 쭉 그려준 다음에요. 얘하고 같은 요령으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하고 얘는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계속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간격으로 뭔가를 그려주거나, 그리고 이제 등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박스가 있으면은 우리가 짝수로 나눠주는 방법. 이렇게 중심을 찾아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게 2분의 1이 되죠. 이것도 2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2분의 1이죠. 뭐 이건 되게 쉬운 거니까. 그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튼 우리가 뭘 그리면요, 투시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항상. 그냥 이렇게만 끝나면은 이건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거고, 얘를 갖다가 이제 또 쭉 이렇게 그려주고, 쭉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등간격으로 그린 다음에 여기도 또 쪼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은 뭐 투시가 들어간 물체가 있더라도 각각 등분들을 임의로
그냥 임의로 그냥 자기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짝수로 나눠졌잖아요. 2분의 1로.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응용을 하면은 이제 홀수로 3등분. 3등분도 쉬워요. 똑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고 일단 중심점을 찾아줘요. 뭘 나눠주고 쪼개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 등분들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일단 똑같이 일단 중심을 찾아줘요. 중심을 찾아줘야 진행이 되니까. 이걸 반을 나눠준다면 내가 등분을 하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삼각형을 그려줘요. 왜 이렇게 그어주면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얘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점을 갖다가 수직으로 딱 내리게 되면요. 이게 3분의 1 이게 3분의 1에서 3등분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적용을 해봐야죠. 이거 했는데 써먹을 데는 없고 응? 무조건 투시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설점 하나 찍고 쭉 연장을 하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중심 찾고요. 뭐 이쪽 방향으로 나눠주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3등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중심을 나눠주고 내가 이쪽으로 쪼개줄 거니까 이쪽으로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여기가 교차되는 점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소실점하고 이 점을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쭉. 쭉. 이렇게 하면은 얘가 고르게 3등분이 되는 거예요. 일단 3등분까지 하게 되면은 웬만한 물체들은 다 나눠가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나는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난 3등분 말고 5등분 하겠다. 아까 저기 2등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쪼개주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쪼개지잖아요, 계속. 이걸 또 쪼개면 또 쪼개지고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그려놓은 박스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쪼갤 수 있는가 한번 해봐요. 이번에 5등분을 하는 방법이에요. 3등분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하는 거는. 일단 중심 찾고요. 중심을 찾고, 이게 선이 많아지니까 되게 복잡한데, 삼각형을 한 바퀴 삥 돌려요, 이렇게. 얘 한번 돌리고, 얘 한번 돌리고,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번 돌려요. 나도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되는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가? 좀 있어봐. 잠깐만. 이쪽에다 하나 봐야지. 하나 빼먹었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자로 앉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간격이 좀 달라 보이는데 자로 재가지고 정확하게 쪼개면요. 이게 5등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점들을 상응하는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은 상하 좌우로 다 5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중심 찾아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복잡해서 아마 빼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점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딱 5등분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분부터 해가지고 1점에서 2점, 3점까지 기본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투시도법에 관련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더 응용을 해서 할 수 있는 페어페어 웍을 좀 진행하도록. 예. 자, 저희 오늘 그 투시도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아까 그 수업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선으로 좀 날리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로, 이렇게 자를 가지고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보죠. 여기 1점 투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건 좀 이거에 대해요, 계속. 투시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수시로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지만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없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슬쩍 스쳐가는 것처럼 그리게 되면은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판사하면서 얘기하듯이 한 것처럼 좀 더 쉽게 그려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작게 그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잘 나오고 좋습니다. 자, 정리하죠. 일단 투시도법으로 박스를 그리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준면을 설정하는 거죠. 기준면. 윗면을 그릴 건지 아랫면을 할 건지. 자, 여기다가 일단 소시점 하나 찍고요. 자를 대고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면을 하나 그려줍니다. 소실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을 하는 방향만 사선이 있고 나머지는 다 수직이나 수평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수직선이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평행하게 가겠죠. 그리고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2점 투시 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아래도 하나 그려보죠. 그러니까 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얘하고 얘는 평행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을 연장하고 수직으로 선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도 평행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투시박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점을 하나 그려보죠. 기준면 하나 그리고요. 수직으로 선을 먼저 내립니다. 가장 튀어나온 모서리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3점을 하나 또 그려보죠. 3점 투시. 이건 2점 투시고 3점 투시. 기준면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소시점 하나 추가를 합니다. 너무 멀지 않게.
다음에 이 높이는 본인이 정해주는 거예요. 뭐 길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 직육면체에 박스를 그리고 싶다면 좀 더 길게, 아니면 좀 더 정육면체에 가깝게 하고 싶다면 본인이 정육면체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아까 투시라고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면도 한번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이지 않는 면은 점선으로 표시하죠. 점선으로.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주고요. 자,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하고 연결시키면은 자, 쭉 선이 쭉 연장되고요.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얘하고 얘하고 연장을 해서 점선으로 또 그려줍니다. 네, 됐죠. 그리고 모서리 부분하고 수직으로 내려주면은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이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씩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둘 다 보이지 않는 면을 그릴 수가 있겠죠? 다. 1.2점, 3점 투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점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소수점도 이렇게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평행하게 또 그려주고요. 얘는 얘하고 또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면들까지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유효하냐면은 제가 가령 뭐 밑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 박스가 있다거나 뭐 원기둥이 있다고 쳐봐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박스가 있고 이런 형태의 뭐 밑에서 보니까 대략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계속 연장돼서 여기서 또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라면. 그럼 요 밑에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동분을 해서 쪼개주게 되면은 이 원이 하나 또 생기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기 똑같이 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얘하고 소수점을 가지고 딱 연장시키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대략 이런 식으로. 여기 정확하게 좀 더 작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단면의 형태를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등분한 것도 있죠, 등분. 2분의 1 등분, 3분의 1 등분 한 것들. 그러니까 그냥 그리는 거하고, 뭐, 이렇게, 자를 대고 그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서로 마주 보르면은, 시켜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연장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약간 응용을 해서 울타리 같은 거 하나 그려보죠. 울타리의 간격은 본인이 알아서 정하는 거니까, 처음에 정해놓은 간격 가지고 계속 가는 거니까 임의로 하나 정해주세요. 중심 찾아야죠. 이렇게 하고, 긋고, 긋고, 식으로. 대략 간격만 맞춰서 그려줄게요. 이거는 맞춰보죠. 이런 식으로 하고, 가운데 또 하나만 받쳐줘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울타리 하나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아까 등분 했던 게 있었죠. 2분의 1 등분, 3분의 1 등분 하던 거.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등분하는 게 아니라 그 3점 투시로 박스를 하나 그려서 그걸 가지고 좀 응용을 좀 해보죠. 삼점 투시로 박스를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은 등간격으로 요 위에 그린 것처럼 요 위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다른 면은 2분의 1등분 그리고 이쪽은 3분의 1등분을 해주세요. 소시점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왜곡이 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등간격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2분의 1등분을 한번 해보죠. 투시가 들어가니까 2분의 1처럼 안 보이죠? 되게 심하게 왜곡돼 보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작도를 제대로 했으니까 2분의 1등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면은 3분의 1등분을 하고요. 삼각형 그린다고 그랬지, 삼각형. 삼각형 그려주세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점 찍고, 점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러면 이게 3분의 1등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뭐 좀 더 추가적으로 뭘 좀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박스 하나 그려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하나 한번 그려봐요. 뭐 저는 간단하게 뭐 나비를 하나 살짝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박스 안에다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나비를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모서리나 그 선분에 이렇게 닿게 그려보세요. 닿게. 그래야 이렇게 응용을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그려보는 거죠. 박스 하나, 솔점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1, 2, 3, 4 여기가 1로 하고요. 2, 3, 4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 모양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요 위치에서 요 점 여기서 대략 이렇게 끝으로 가고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겠죠. 아니면 정도 정확하게 자기가 쪼개도 돼요.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찾고 싶으면 아까처럼 3등분을 하거나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정확하게 그 점을 더 찾아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어주면 대략 3등분 한 거에서의 한 또 3분의 1 정도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니까 대략 느낌상 3등분 안에 한번 그어줘서 겹쳐진 선들은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 정도쯤 되겠죠. 날개를 여기다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몸통도 여기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가 오른쪽이 그려졌으면은 솔점 이용해서 쭉 연장시키면은 대략 이 정도 위치에 오겠죠. 이것도 정확하게 그리려면 얘를 또 쪼개면 돼요. 이렇게 좌우로 쪼개고 상하로 쪼개주면은 그러면 더 정확하겠죠. 여기 시작한 점이 여기니까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이 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내려주고 내려주고 얘도 이런 식으로 내려주게 되면은 나비가 이제 투시로서 이렇게 형태가 이제 변환이 됐어요. 이걸 또 더 응용하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더 응용하거나 뭐 날개를 접었을 때의 그 부분들도 하겠다면 더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접으면 돼요. 박스를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걸 쪼개가지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몸통 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비가 접힌 모양처럼 되겠죠. 살짝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본인이 이제 점점 응용을 하면서 투시를 하는 것들에 좀 익숙해지면은 뭐 이건 지금 단순히 이제 나비니까 날아다니는 거 좌우 대칭인 형태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다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뭐 새도 할 수 있을 테고 다른 부분들은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페이퍼웍을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이 좀 차분하게 좀 살펴보시고 특히 요즘 나비나 나비하고 지금 이 오른쪽에 3점 투시로 그린 박스를 가지고 2등분하고 그리고 등간격으로 그리는 거하고 그리고 3분의 1 등분하는 거하고 그리고 1점 투시, 2점 투시 박스들을 좀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진행할 때는 계속 시작할 때마다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시작할 거니까 또 까먹더라도 다시 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